면적이 0.02제곱미터, 간격 0.03m이고 공기로 채워진 평행평판의 캐패시터에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쿨롱의 전하를 충전시켰을 때 두 판 사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몇 뉴턴인가? 우리가 평행판 콘덴서 두 평면에 작용하는 힘을 구해보면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F는 2분의 1 입실론 2제곱 또는 2 입실론 분의 D제곱, 그렇죠? 또는 2분의 1 DE, 단위가 여기서는 뉴턴 퍼 제곱미터가 됩니다. 문제에서는 뉴턴을 묻고 있죠. 그럼 여기에 힘, 전체 힘이다 라고 하는 것은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에다가 면적을 곱해주면 됩니다. 또 하나, 여기에서 우리 D, 전속밀도 D라고 하는 것은 단위 면적당 전하량 Q다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럼 해당 문제에서는 이 공식을 적용을 해보자면 이렇게 쓸 수 있네요. E 입실론 분의 요 D제곱은 S의 제곱분의 Q제곱으로 쓸 수 있겠죠. 그죠? S의 제곱분의 Q제곱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거기다가 면적 S를 이렇게 곱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공기로 채워져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는 입실론 제로가 되고요. S 하나씩 이렇게 없앨 수 있습니다. 그럼 해당 공식에 값을 대입을 해보면 2 곱하기 입실론 제로라고 하는 것은 36파이분의 10의 마이너스 9승 되고요. S가 면적이 0.02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0.02 될 것이고 Q는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의 제곱 되겠네요. 이것을 계산기로 계산을 해보시면 2.83 뉴턴이다 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극의 세기가 7.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웨버, 길이가 10cm인 막대 자석이 100A톤/m의 평등 자개 내에 자개의 방향과 30도로 놓여져 있을 때 자석에 작용하는 회전력은 얼마인가? 이 토크 T라고 하는 것은 M 크로스 H다 라고 쓸 수 있고요. 다시 한번 적으면 M H 사인 세타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크기만 보면. 그럼 여기에서 이 M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모멘트다라고 해서 M 곱하기 L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럼 그대로 대입을 해보시면 M은 자극의 세기 7.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되고요. L은 길이 10cm는 0.1m죠. 0.1 곱하기 H 자개의 세기가 100 되고요. 사인 30도가 됩니다. 이것을 계산을 해보시면 3.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뉴턴 메타다라고 하는 토크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유전율이 2 입실론 제로이고 투자율이 뮤 제로인 비도전성 유전체에서 전자파의 전개의 세기가 다음과 같을 때 자개의 세기는 얼마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먼저 이 자개의 크기부터 구해보겠습니다. 특성 임피던스 G0다 라고 하는 것은 자개의 세기 H분의 전개의 세기 2가 되고요. 이 특성 임피던스는 루트 입실론분의 뮤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얘를 H, 자개의 세기와 관한 식으로 정리하면 2 곱하기 루트 뮤분의 입실론이다 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쵸?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적으면 2에 곱하기 루트. 자, 투자율은 뮤제로다 라고 했고요. 그렇죠? 유전율은 2 입실론 제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맞죠?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적으면 2는 자, 크기 볼까요? 120파이예요. 그죠? 120파이. 크기만 보자 이거예요. 크기만. 120파이. 곱하기 2라고 하는 루트이니까 루트 2. 곱하기 뮤제로분의 입실론 제로의 루트 씌운 값은 120파이분의 1 이렇게 나옵니다. 그쵸?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없어지네요. 얼마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루트 2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자, 자기의 세계의 크기는 루트 2라는 얘기네요. 그럼 적어보면 h는 루트 2에 나머지 다 똑같이 쓰면 돼요. 코사인 10의 구승 t 마이너스 베타 g 이렇게 쓰면 돼요. 코사인 10의 구승 t 마이너스 베타 g 이고, 자 여기에서 요거 볼게요. 요거는 벡터의 방향이잖아요. 그렇죠? 자, 방향을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를 y축, 여기를 x축, 여기를 g축이다라고 볼게요. 그렇죠? 그랬을 때 전개가 y축 방향 이거란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리고 이 전자파의 방향은 g축이다라고 돼 있잖아요. g. 여기 써 있잖아요. 이에 gt라고 되어 있으니까. g축이라고. 그러면 이 전자파는 어떤 방향? E 크로스 H 방향이 전자파의 방향이 되잖아요. 그럼 E 크로스 H라고 하는 거, E에서 H 방향으로.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자개의 방향은 이거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H. E 크로스 H. 이렇게. 그렇죠? 그럼 얘는 어떤 방향이에요? A, X 벡터의 음수의 방향이잖아요. 여기 X는 여기 마이너스 AX잖아요.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의 x에 대한 벡터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보기에서 답을 찾아보시면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기회로에서 전기회로의 도전율 시그마에 해당하는 것은 우리 전기저항 R이다 라고 하는 것은 로우 A분의 L이라고 쓸 수 있고요. 얘를 다시 쓰게 되면 도전도 시그마 A분의 L이다 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럼 자기저항 RM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뭐라고 써요? 뮤 A분의 L 이렇게 쓰겠죠. 그럼 대응되는 것은 즉 시그마 도전도와 대응되는 것은 뮤 즉 투자율이 대응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단면적인 균일한 환상철심에 권수 1000회인 A 코일과 권수 N B회인 B 코일이 감겨져 있다. A 코일의 자기 인덕턴스가 100mL이고 두 코일 사이 상호 인덕턴스가 20mL이고 결합 계수가 1일 때 B 코일의 권수는 얼마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문제에 대한 내용을 회로로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여기에 A라고 하는 코일이 이렇게 감겨져 있고요.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코일이 마찬가지로 여기에 이렇게 감겨져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이때 N, A가 1000이다 라는 것이고 이때 L, A의 인덕턴스는 100mL이다 라는 것이고 N, B라고 하는 코일의 권수는 모르지만 이 두 개 간의 A 코일과 B 코일 간의 상호 인덕턴스가 20mH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이 상호 인덕턴스 M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N, A분의 N, B의 L, A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그럼 그대로 대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호 인덕턴스 20이고요. NA가 1000이고요. 그렇죠? 이거 그대로 적어보면 20은 1000. NB 몰라요. 그렇죠? LA가 100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얘를 약분하게 되면 여기 10분의 NB가 20이라는 얘기죠. 그럼 얘는 몇 회가 돼야 돼요? 20에 대한 10배가 돼서 200회가 되어야 되겠죠. 답을 찾아보시면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공기 중에서 1V/m의 전개의 세계에 의한 변이 전류 밀도의 크기를 2A/제곱미터로 흐르게 하려면 전개의 주파수는 몇 메가헤르츠가 되어야 하는가? 여기에서 이 변이 전류 밀도 ID다라고 하는 것은
라운드 T, 라운드 D로 구할 수가 있고요. 다시 쓰게 되면 D, 전속 밀도는 입실론 E가 되기 때문에 입실론에 라운드 T, 라운드 E로 쓸 수 있고 이 값이 얼마냐면 오메가 입실론 E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오메가다라고 하는 것은 2파이 F가 되겠죠. I, D라고 하는 것은 2파이 F의 입실론 E가 됩니다. 문제에서는 주파수를 묻고 있기 때문에 주파수 F에 관한 식으로 정리해보면 F는 2파이 입실론 2분의 ID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공기 중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입실론은 입실론 제로가 되어야 되겠죠. 그럼 그대로 우리가 값을 대입을 해보면 2파이 곱하기 입실론 제로는 36파이분의 10의 마이너스 9승 되고요. 전개의 세기는 문제에서 1이다라고 주어졌고 변이 전류 밀도는 2다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계산을 해보면 36,000 곱하기 10의 6승 되기 때문에 10의 6승이 메가헤르츠가 되겠죠. 그래서 답을 찾아보시면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내부 원통도체의 반지름이 A, 외부 원통도체의 반지름이 B인 동축 원통도체에서 내외 도체 간의 물질의 도전율이 시그마일 때 내외 도체 간의 단위 길이당 컨덕턴스는 얼마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해당 문제에 대한 내용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동축 케이블이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 반지름이 A다라는 것이고 그 바깥쪽에 B라고 하는 이러한 외부가 있다라고 보죠.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B인데 요 A와 B 사이 여기에 시그마라고 하는 도전도의 물질을 채웠을 때 컨덕턴스를 구하라 이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이 동축 케이블의 정전 용량 C라고 하는 것은 공식에 의해서 ln A분의 B의 2파이 입실론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RC는 로우 입실론이다 라는 식이 있죠. 그쵸?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얘를 R에 관해서 정리를 해보면 C분의 로우 입실론이다 라고 쓸 수 있고요.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컨덕턴스 G 라고 하는 것은 저항의 역수예요. R분의 1이란 말이에요. 그럼 얘는 R분의 1 되며 얘를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로우 입실론 분의 C가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컨덕턴스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적게 되면 로분의 1은 우리 시그마다라고 쓸 수 있고 입실론 분의 1 곱하기 아까 C가 얼마였어요? 이거였잖아요. ln A분의 B의 2파이 입실론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얘를 이렇게 없앨 수 있겠죠. 그럼 시그마를 여기다 이렇게 쓰면 결국에는 이러한 공식이 나옵니다. ln A분의 B의 2파이 시그마 라고 하는 값이 나오겠죠. 답을 찾아보시면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지축상에 놓인 길이가 긴 직선 도체에 10A 전류가 G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이 도체 주위의 자석 밀도가 다음과 같을 때 도체가 받는 단위 길이당 힘은 얼마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 어떠한 도체가 받는 힘, 즉 전류가 자개 내에 있을 때 받는 힘 F다라고 하는 것은 공식으로 I 크로스 B의 L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여기서 L이라고 하는 것은 도체의 길이가 되겠죠. 근데 문제에서는 단위 길이당 받는 힘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L의 값은 1이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L을 1로 간주하게 되면 식을 이와 같이 쓸 수 있습니다. 그럼 그대로 대입을 해보자면 전류는 10A인데 G 방향이니까 우리가 X, Y치를 편하게 그냥 I, J 캐리다라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G 방향이니까 10K다라고 쓸 수 있고요. 크로스 B 벡터는 3
마이너스 4네요. 그죠? 3i 마이너스 4 j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럼 그대로 대입을 해볼게요. 10 곱하기 3은 30에 k와 i를 크로스하면 j가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얘와 얘를 곱하면 마이너스 40에 k와 j를 크로스하면 마이너스 i가 됩니다. 여기가 k와 j를 하면 마이너스 i가 된다고요. 그럼 여기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이게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결과적으로 순서대로 쓰면 40i 플러스 30j의 뉴턴 퍼 메타의 힘을 받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진공 중 한 변의 길이가 0.1m인 정삼각형의 세 정점 ABC에 각각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쿨롱의 점 전하가 있을 때 점 A의 전하에 작용하는 힘은 얼마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해당 문제에 대한 내용을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를 A, B, C라고 볼까요? A, B, C 정삼각형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이제 0.1m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각 A, B, C에는 점전하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쿨롱의 전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이 점은 얘도 플러스 얘도 플러스 얘도 플러스 전하가 있기 때문에 서로 밀어내는 힘을 받게 돼요. 그럼 얘와 얘 간에 의해서 받는 힘은 이런 방이 되겠죠. 이런 방향. 이러한 방향. 얘를 편의상 F1 이렇게 적어볼게요. 그리고 A와 C 전하 간에 작용하는 힘도 서로 부호가 같으니까 밀어내는 방향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렇죠? 그럼 편의상 얘를 F2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A에 있는 전하가 받는 힘은 F1과 F2가 합쳐진 벡터가 되겠죠. 이러한 힘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이랬을 때 우리 두 전하 간에 작용하는 힘 F다라고 하는 것은 공식에 의해서 4 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 곱하기 R 제곱분의 Q1, Q2 뉴턴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이 각 A, B, C 간의 거리가 동일하고 아래값이 동일하고 Q도 동일하기 때문에 F1과 F2의 크기는 어때요? 동일하겠죠. 크기는 같다고요. 방향은 다르지만. 자,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여기는 30도가 돼요. 여기가 60도잖아요. 그렇죠? 정확히 얘와 얘가 길이가 같으니까 여기는 정확히 30도가 된다고. 그럼 요 길이는 자, 이렇게 잘라보면 코사인이죠. 코사인. 즉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힘 F다라고 하는 것은 F1의 코사인이에요. F1 코사인 30도. 그런데 얘가 몇 개 있어요? 하나, 두 개잖아요. 2배.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다. 그럼 그대로 우리가 대입을 해보면 2 곱하기 F1 요 거리, 요 힘, 요 그대로 계산하면 돼요. 4파이 입실론 제로 1 곱하기 R제곱 0.1, 0.1, 0.1 0.1의 제곱 되고요. Q1, Q2가 이걸로 같잖아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의 제곱 곱하기 코사인 30도는 2분의 루트 3입니다. 그렇죠? 이것을 계산기로 계산을 해보면 3.6 루트 3 뉴턴이다 라고 하는 값이 나옵니다. 답을 찾아보시면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투자율이 뮤, 자개색이 H, 자속 밀도가 B인 곳에서의
자개 에너지 밀도는 얼마인가? 이 자개 에너지 밀도 W다라고 하는 것은 즉 단위 최적당 에너지는 2분의 1 뮤 H제곱 또는 2 뮤분의 B제곱 또는 2분의 1 BH로 우리가 계산할 수 있습니다. 문제 보기에서 해당 공식을 3개 중에 찾아보게 되면 요 1번이 정답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진공 내 전야함수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을 때 XYG가 1로 쌓인 공간에 저장되는 정전 에너지는 얼마인가? 이 정전 에너지 밀도에 관련된 식을 보면 W라고 하는 것은 2분의 1 입실론 E제곱 또는 2 입실론분의 D제곱 그리고 2분의 1 DE 단위가 줄 퍼 세제곱미터가 됩니다. 자, 그럼 문제에서는 정전 에너지 줄을 묻고 있기 때문에 이 W를 뭐 하면 돼요? 적분합니다. 최적 적분을 하게 되면 단위가 줄이 되겠죠. 해당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에 의해서 우리가 요 정전 에너지 밀도 이 공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그럼 먼저 이 전개 세기부터 구해보죠. 전개 세기는 마이너스 그라디언트 V입니다. 그렇죠? 이 V를 X에 대해서 편미분, Y, G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에 자, X에 대해서 미분하면 EX가 되죠. EX I가 되고요. 플러스 Y에 대해서 미분하면 EY가 되겠죠. 에 J. 그리고 G에 대해서 미분하면 0 됩니다. 0K. 이렇게 우리가 전개 세개를 구할 수 있죠. 여기 식을 보면 2의 제곱이에요. 그럼 2의 제곱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EXI, EYJ를 뭐 한다는 얘기예요? 제곱한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자, 마이너스는 어차피 제곱이면 플러스가 될 거니까 EXI의 제곱 플러스 EY의 J의 제곱 플러스 얘와 얘를 곱한 거 EXI, EY, J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I의 제곱은 1이죠. 그러니까 얘는 4X 제곱 되고요. J의 제곱도 1이죠. 그러니까 4Y 제곱 되고요. I와 J를 곱하면 뭐가 돼요? 그러니까 즉 I와 J를 내적하면 0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0이 돼요. 플러스 0. 즉 우리 전개를 제곱하면 이렇게 나온다. 4x의 제곱 플러스 4y의 제곱. 자, 그럼 여기에서 정전 에너지 밀도 W라고 하는 것은 2분의 1 입실론 2제곱이다 라고 했어요. 그럼 이 제곱을 여기에 대입을 해보면 2분의 1 공기 중이니까 입실론 제로라고 쓸 수 있고요. 4x의 제곱 플러스 4y의 제곱이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적으면 얘는 2 입실론 제로 4로 약분되면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으로 쓸 수 있어요. 그럼 전체 에너지 W다 라고 하는 것은 얘를 최적에 대해서 적분하면 되죠. 인테그럴 어디서부터 0부터 1까지 다 0부터 1, 0부터 1, 0부터 1이고요. 2 입실론 제로의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에 dx, dy, dg 됩니다. 그렇죠? 어디서부터? 0부터 1까지. 그럼 여기에서 요만큼 자, 이 입실론 제로를 나타내면 이 입실론 제로 나오고요. 자, x를 x에 대해서 적분하면 그러니까 g에 대해서 적분, y에 대해서 적분, x에 대해서 적분하면 상수항은 다 1이 되니까 자, 얘는 x에 대해서 적분하면 3분의 1 x의 세제곱 되고요. 얘는 y에 대해서 적분하면 3분의 1 y의 세제곱이 돼요. 자, 어차피 0부터 1까지 다 0부터 1까지 0부터 1까지 적분을 하기 때문에 그냥 1 넣어주시면 돼요. 1
1. 그러면 요 부분은 얼마가 되느냐?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 해서 얘가 3분의 2가 돼요. 곱하기 얼마가 된다고요? 여기가 3분의 2가 된다고요. 그럼 얘를 다시 계산해 보면 3분의 4 입실론 제로다라고 하는 값이 나오더라. 보기에서 답을 찾아보시면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전개가 유리에서 공기로 입사할 때 입사각과 굴절각의 관계와 유리에서의 전개의 세기와 공기에서의 전개의 세기 관계는 어떻게 되겠는가? 그림으로 그려보면 여기에 경계면이 있다라고 보고요. 이때 여기를 입실론 1, 입실론 2라고 보며 자, 여기에 입사각 세타 1 되고 그 다음에 굴절각 이렇게 세타 2라고 보고 얘를 E2 여기를 E1 이렇게 보겠습니다. 문제에서는 어디에서? 유리에서 공기로 유리에서 공기로 얘가 입사한다 라고 되어 있죠. 이때 E1과 E2와의 관계를 묻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접선 성분 E1 sin 세타 1 equal E2 sin 세타 2라고 쓸 수 있고요. D1 코사인 세타 1 equal D2 코사인 세타 2라고 쓸 수 있으며 자, 탄젠트 세타 1분의 탄젠트 세타 2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입실론 1, 입실론 2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공기와 유리의 유전율을 보면 유리의 유전율이 큽니다. 즉 입실론 1과 입실론 2를 비교해보면 얘가 이렇게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식에 의해서 세타 1과 세타 2를 비교해보면 얘가 커요. 코사인은 자 코사인 세타 값이 커지면 얘는 작아지기 때문에 D1은 서로 비례하게 돼요. 그래서 D1과 D2를 비교해보면 얘가 커요. 그런데 요 전개는 반대가 돼요. E1과 E2의 관계에서는 얘가 거꾸로 이렇게 돼요. 자, 그 문제에서는 무엇을 묻고 있느냐? 얘와 얘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죠. 얘와 뭐에 대해서? 얘에 대해서. 세타 1은 세타 2보다 크고요. E1과 E2에서는 E1이 작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보기에서 찾아보시면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진공 중 4m 간격으로 평행한 두 개의 무한 평면 두체판 각각 4쿨롱/per 제곱미터의 전하를 주었을 때 두 도체 간의 전위차는 약 몇 볼트인가? 문제의 내용을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두 개의 무한히 넓은 평행판이 있다라고 보죠. 자, 이 두 판 간의 거리는 4m이다. 얘를 우리 D라고 적어볼까요? 자,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4 쿨롱/per 제곱미터, 여기는 마이너스 4 쿨롱/per 제곱미터 이렇게 쓸 수 있네요. 얘를 편의상 시그마라고 적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도체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아무런 또 없는 진공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진공 중에서 유전율은 입실론 제로이죠. 그럼 이때 이 내의 전개의 세기 2라고 하는 것은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알고 싶은 것은 두 평판 간의 뭐를 알고 싶은 거예요? 전위차 V를 알고 싶은 거예요. V는 전개의 세기에다가 극판 거리를 곱해주시면 되겠다. 그럼 그대로 대입을 해보면 전개의 세기는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죠. 입실론 제로는 36 파이분의 10의 마이너스 9승 되고요. 시그마가 4라고 주어져 있고 극판 거리가 4m다라고 주어져 있네요. 그럼 이것을 계산해 보면 1.8 곱하기 10의
12승 볼트다라고 하는 값을 얻을 수 있겠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인덕턴스 H의 단위를 나타낸 것으로 틀린 것은 해당 문제는 공식 3개로 우리가 얘기가 됩니다. 유도기 전력 E는 L, dt, di라고 하는 공식과 n파이는 L, i다라고 하는 공식과 W는 2분의 1, L, i 제곱이다라고 하는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얘를 L에 관한 식으로 정리해 보면 di 분의 2에 dt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여기는 전류분의 전압은 저항이잖아요. I분의 V는 저항이죠. 그래서 얘는 옴, 시간은 세크가 되겠고요. 자, 여기에서는 얘를 L에 관한 식으로 정리해보면 I분의 N, 파이다라고 쓸 수 있죠. 뭐 코일의 감균 횟수가 한 번 1이다라고 하면 자속 파이의 단위는 웨버가 되고 전류의 단위는 암페어다라고 쓸 수 있겠네요. 자, 세 번째, 여기에서 얘를 L에 관한 공식으로 정리를 해보면 I의 제곱에 EW다라고 쓸 수 있어요. W는 에너지의 단위죠. 줄, 퍼, 암페어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다. 그럼 문제에서 보시면 1번, 2번, 3번은 인덕턴스 L와 같은 단위이고요. 4번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진공중 반지름이 A인 무한 길이의 원통 도체 2개가 간격 D로 평행하게 배치되어 있다. 두 도체 사이의 정전 용량을 나타낸 것으로 옳은 것은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반지름이 A인 이러한 도체가 2개가 이렇게 있다는 얘기죠. 2개가 이렇게 있다. 얘도 반지름이 A다라는 것이고 이 두 중심 사이에 거리가 D미터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때 둘 간의 정전 용량 C가 얼마냐 이거죠. C는 ln A분의 D의 파이 입실론 제로입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A분의 A부터 D-A까지이기 때문에 A분의 D-A가 맞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A 값이 D 값에 비해서 무한히 작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외우고 있는 거죠. ln A분의 D의 파이 입실론 제로. 원칙적으로는 D-A가 되어야 된다. 답을 찾아보시면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진공 중에 4m의 간격으로 놓여진 평행 도선이 같은 크기의 왕복 전류가 흐를 때 단위 길이당 2 곱하기 12-7승 뉴턴의 힘이 작용하였다. 이때 평행 도선에 흐르는 전류는 몇 암페어인가? 그림으로 그려보면 여기에는 I1이라는 전류가 흐르고요. 여기에는 I2다라고 하는 전류가 흐르고 이 두 도체 사이의 간격을 D라고 했을 때 단위 길이당 작용하는 힘 F는 공식에 의해서 D분의 I1, I2 곱하기 10의 -7승 뉴턴 퍼 메타입니다. 문제에서 이 두 도체 사이의 간격이 4이고요. 그죠? D라고 써볼까요? 그대로. 얘가 4이고 2 곱하기 I1과 I2는 같아요. 얘를 I 제곱이라고 적어볼까요? 곱하기 10의 -7승인데 그 힘이 얼마라는 얘기죠? 2 곱하기 10의 -7승이다 이거잖아요. 그럼 계산하기 쉽게자 -10의 7승 요거 없애고요. 그럼 여기 2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맞나요? 그럼 2가 되려면 얘가 4가 돼야 돼. 그쵸? 그쵸? 4가 돼야지 얘가 없어져서 2가 되겠죠. 그럼 I의 제곱이 4가 되기 위해서는 I는 2A가 되어야 되겠죠. 답을 찾아보시면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평행극판 사이의 간격이 D이고 정전 용량이 0.3 마이크로페럿인 공기 캐패시터가 있다. 그림과 같이 두 극판 사이에 비유전율이 5인 유전체를 절반 두께만큼 넣었을 때 이 캐패시터의 정전 용량은 몇
마이크로페럿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에서 보게 되면 얘를 이렇게 보죠. 자, 원래 이 극판 거리가 D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뭐 진공 또는 공기 중일 때 얘의 정전 용량이 지금 0.3 마이크로페럿이었다라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평행판 콘덴서의 정전 용량 C라고 하는 것은 입실론 D분의 S입니다. 그럼 얘와 얘를 비교해 봤을 때, 자, 맨 위에 거 얘는, 자, 극판, 다른 건, 자, 유전율은 똑같고요. 면적도 똑같고, 극판 간격만 반으로 됐어요. 그럼 얘와 얘는 반비례하기 때문에, 자, 얘는 0.3이면 요 부분, 요만큼의 정전 용량은 극판 간격이 반으로 줄었으니까 정전 용량 몇 배? 2배가 돼야 되겠죠? 네. 0.3 곱하기 2배에서 0.6 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얘와 얘를 볼게요. 얘와 얘. 얘와 얘는 똑같아. 극판 거리도 동일하고 면적도 동일하고 뭐만 틀려요? 네, 유전율만 다르죠. 유전율이 얘의 5배예요. 정전 용량은 유전율에 비례한단 말이에요. 얘의 5배니까 0.6 곱하기 5 하게 되면 얘는 3 마이크로페럿이에요. 그러네요. 그럼 얘를 다시 그려보면 직렬 연결된 구조인 거죠. 0.6이고 얘는 3이에요. 그럼 얘의 합성 정전 용량이 얼마냐? 그럼 C는 직렬 연결이니까 더한 것분에 곱한 거 하시면 돼요. 더하기 3 더하기 0.6 3 곱하기 0.6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 이것을 계산을 해보면 0.5 마이크로페럿이다 라고 하는 값을 구할 수 있겠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반지름이 A인 접지된 구도체와 구도체 중심에서 거리 D 떨어진 곳에 점전하가 존재할 때 점전하에 의한 접지된 구도체의 영상전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림으로 그려보면 여기에 반지름이 A인 접지된 구도체가 있다라는 것이고 얘 중심에서부터 D미터 떨어진 어떠한 점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D미터 떨어진 어떠한 점에 점전하 Q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랬을 때 영상전하에 대해서 묻고 있죠. 영상전하는 이 중심과 이 Q 점전하의 직선 중에 한 곳에 여기 존재합니다. 여기에 뭐가 존재한다고요? 영상 전하가 존재한다. 그때 이 영상 전하의 크기는 Q-라고 적어볼까요? 마이너스 D분의 A의 Q가 되고요. 이 중심으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D분의 A의 제곱 거리에 존재하게 됩니다. D분의 A의 제곱 거리에 존재하게 된다.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보게 되면 1번 영상전하는 구도체 내부에 존재한다. 맞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영상전하는 점전하와 구도체 중심을 이은 직선상에 존재한다. 그죠? 얘 중심과 얘를 이은 직선상에 존재를 하게 됩니다. 세 번째 영상전하의 전하량과 점전하의 전하량의 크기는 같고 부호는 반대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부호는 반대인 건 맞고요. 크기는 다르죠. 영상전하는 점전하 크기의 D분의 AB만큼의 크기가 됩니다. 3번 틀린 내용이 되겠고 4번 영상전하의 위치는 구도체 중심과 점전하 사이의 거리 D와 구도체의 반지름 A에 의해 결정한다. 이거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해서 해당 문제의 틀린 내용은 3번이 되겠습니다. 평등 전개 중 유전체 구의 전속 분포가 그림과 같을 때 입실론 1과 입실론 2의 크기 관계는 어떻게 되겠는가?
여기에서 입실론이다라고 하는 것은 유전율이죠. 유전율. 유전율. 그럼 이 유전율에 대한 말 뜻을 잘 보면 전하를 유혹하는 비율이에요. 유혹하는 비율. 전하를 유혹하는 비율. 그 얘기는 유전율이 크다라는 얘기는 전하를 더 많이 끌어들인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입실론 1과 입실론 2를 보시게 되면 입실론 1 측에서 전하를, 즉 전속을 끌어들이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입실론 1이 입실론 2보다 더 전하를 유혹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어떤 도체의 교류 전류가 흐를 때 도체에서 나타나는 표피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 표피 효과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전류가 도체 표면으로 갈수록 전류 밀도가 높아지는 현상을 우리는 표피 효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림으로 그려보면 여기에 교류 전류가 흐를 때 이 전류가 도체 표면, 즉 중심으로 흐르지 않고 도체 표면으로 전류 밀도가 높아지는 현상을 우리는 표피 효과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때 이 표면에서부터 전류가 흐르는 요 깊이를 우리는 침투 깊이 델타라고 하며 얘가 공식에 의해서 루트 파이 F 뮤 K분의 1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침투 깊이가 작을수록 그렇죠? 이 표피 효과는 큽니다. 표피 효과가 어떻다? 네,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침투 깊이가 작을수록 표피 효과는 크다. 그럼 침투 깊이가 작다는 얘기는 이 분모의 값이 크다는 얘기예요. 즉 주파수, 투자율, 도전율이 클수록 침투 깊이는 작아지게 되고 표피 효과는 커지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럼 문제 보기의 내용을 보게 되면 틀린 것을 찾아라 라고 했을 때 주파수가 높을수록 표피 효과는 작은 것이 아니라 크겠죠. 그죠? 주파수가 높을수록 침투 깊이는 작아지고 표피 효과는 커지게 된다. 잘못된 내용은 2번이 되겠습니다.